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른바 2차 장마가 시작되겠다고 합니다. 당분간 비가 좀 자주 내리겠네요. 오늘은 주로 서쪽 지방 또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는데 점차 그 밖에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비가 내리겠고요. 중서부 지역인 치고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주 지역의 오늘 낮 기온 32도 예상되고 있고요. 자, 또 이번 비 금요일 오전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2023 아시아 양궁연맹 아시아 양궁 챌린지 대회가 내일부터 원주에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또 원주가 양궁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열대 과일이죠. 백향과 재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 기장이라서요. 지역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죠. 8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단체 기업의 보조금 감사를 준기로 했습니다. 이 도는 다음 달부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고 민간 보조금 감사 대상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도청의 5개 실국이 추진했던 민간 보조 사업 459건으로 기업 보조금 감사도 병행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에선 53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위기를 했던 누적 수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키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원주와 춘천, 강릉 권역에 각각 1개씩 설치돼 이 권역별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요청이 있는 경우 외부 전문가가 학생들의 심리 상담과 관계 회복, 법률 지원 등을 맡게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2개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3 아시아 양궁 연맹 아시아 양궁 챌린지 대회가 원주에서 내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그 대회 소식, 원주에서 왜 이렇게 그 양궁 대회가 열리는 것인지 좀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강성희 원주시 양궁협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시아 양궁 챌린지 대회, 이 아시아 양궁 대회인 겁니까? 그렇죠. 아시아 양궁 연맹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경기 대회입니다. 예. 좀 어떤 대회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대회는 아시아 양궁 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한국 양궁을 평정하는 그 시스템이 아시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 준비와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국제대회 규정을 적용하는 대회인데요. 국제대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오픈,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일부인 한 경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챌린지. 네. 말 그대로 도전하는 일종의 꿈나무들이 출전하는 대회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선수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선수 출신들은 국가대표가 있고 상비군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 국가대표 후보 선수가 남녀 각각 20명씩 선발돼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3명씩 출전하게 돼 있고요. 네. 예, 다른 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국가대표 출신도 있지만 대학생이나 상비군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이 대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루키들, 이 꿈나무들이 출전하는 거라군요. 네네. 네네네.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사실 양궁이라는 게 정말 그 정상급 선수와 또 이렇게 루키들 이 실력이 정말 크게 차이는 또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 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국가대표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저희 그래, 나라는. 예. 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양궁만큼은 우리나라 네. 전국 대회가 네. 뭐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기록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양궁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국가대표가 아닌 예. 후보 선수, 상비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전 세계에 나가면은 거의 다 국가대표 수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이 강원도 내 그 양궁 인프라는 또 어떤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이번에 대출전했는데요. 작년에 네네. 이번에는 사실 선발되지 못했어요. 좀 아쉬운데요. 대신 이제 자랑할 만한 부분은 현재 8월 초에 있었고 8월 중순에 있었던 독일 세계대회나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금메달리스트 임시현 그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또 유일하게 또 우리 원주 부건중학교 출신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업적도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미 이 선수들이 네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또 네. 원주 양궁장에서 합동 훈련을 또 진행했다고 들었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훈련의 결과를 네. 또 이제 확인하는 그런 대회가 바로 이 챌린지 대회가 아닌가 싶네요. 약간 그렇게 유사하게 볼 수 있으신데요. 네네. 그 약간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그 후보 선수들이나 여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네네. 뭐 교통망이나 공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원주시 양궁장이 자연적으로 된 숲 형성돼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양궁협회에서는 매년 동계나 가을에 봄에 뭐 여기 사계절 내내 원주에서 지금 대표 선발전이나 동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주 메인 지금 이슈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니까 매년 이 원주 양궁장에서 이렇게 훈련들을 많이 하고 또 대회도 치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접근성의 차원에서도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뭐 수평이 맞다고요? 뭐 어떤 점들이 또 이게 다른 겁니까? 선수들이 일단은 이곳을 좋아합니다. 원주를. 그래요? 예. 네. 참 묘하게 저도 이제 원주에서 태어나서 뭐 양궁 선수 출신을 했지만 네. 선수들이 묘하게 원주 오면은 다른 데보다는 기록 갱신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요? 예. 예. 뭐 울산에도 있고 오수에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선수들이 이동 거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차에 시달려서 그런지 가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아요. 근데 원주는 우리나라 한 중간 정도에 위치된 교통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접근성이 좋고요. 예. 네. 그리고 이 경기장 자체가 뭐 수평이 맞는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예, 약간 중간 정도에 대한 시각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 바람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런 거에 가장 선수들이 슈팅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활을 쏜다고 하죠. 네. 활을 쏘게 여러 가지 뭐 전문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활을 쏘기에 뭔가 자연 환경이라든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면이 좀 나온 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신기하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원주 양궁장에서 이런 훈련이라든지 대회는 매년 보통 몇 차례 정도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까? 한 5년 정도 전에는 전국대나 이런 것들을 상당수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그 국가대표 후보 선수 동계 훈련이나 하계 훈련, 그다음에 청소년 대표 동계 하계 훈련, 그다음에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올림픽 나가거나 세계 선수권 나갈 때 8명씩 남녀를 놓고 그 마지막 3명을 뽑는 그런 경기를 원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래. 1년에 한 5번 정도를 훈련이나 경기를 치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정도요. 보통 네. 이제 참가할 때마다 그렇다면 참가 인원이 몇 명 정도 네. 될까요? 요거는 훈련 경우는 한 20명 경기도 있고요. 40명 정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후보 선수 훈련은 약 45명 정도 출전하고 있고요. 네. 대표 선발전은 최종 16명 정도, 마지막 선발전 할 때는 16명 정도, 한 일주일 정도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면서 또 사실 또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지역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또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자 종목인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종목들은 원주시에서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언론이라는 게 시 예산을 받아서 체육 예산을 받아서 여기서 지출을 하고 쓰이겠지만 저희 양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나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 와서 시장 경제에 쓰고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은 다르다. 네. 예, 그 부분에서는 엘리트 체육은 시장 경제 효과를 상당히 누릴 수 있다.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맞네요. 이게 일반적인 생활 체육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이로군요. 그러고 보니까. 예, 이건 정말 엘리트 체육입니다. 선수들이 와서 또 정말 세계 최고 기량을 목표로 하는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회도 치르고요. 네네네. 나중에 좀 더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여러 여건들을 좀 더 보완해서 양궁의 어떤 중심지 메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나 또 기대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4년간 조직에 있었어요. 원주에서요. 체육교사로. 그래서 이제 양궁 지도를 했는데 정말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우리 원주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요. 네네. 지금 10월 달에 있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직전에 한국 원주 양궁장에서 전주훈련을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원주는 위상이 상당히 높은 지리적인 조건과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 상태고요. 조금만 우리가 그 원주 양궁에 관심을 조금만 갖는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들이 감히 프로젝트를 구상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행정에서 기관에서 정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좋은 시장 경제성과 세계 원주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디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열리는 대회, 열릴 예정인 대회 내일부터죠. 네네. 뭐 일반인들도 관람이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입장료는 전혀 없고요. 언제든지 저희 양궁장은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요. 관중석 따로 있고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근데 비가 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네, 안타깝습니다. 비가 와도 대회는 진행되는 거죠? 네, 그냥 묘하게요. 양궁 경기는 비가 부서도 폭풍이 오더라도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음을 일부러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에 좋지 않은 이것을 일부러 시뮬레이션을 해서 연습도 많이 하더군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것을 극복하는 게 또 실력이니까요. 네네네.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가셔서 관람도 하시고 또 좋은 경험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원주의 또 양궁 어떻게 좀 더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또 대회를 유치하고 훈련의 어떤 메카로 만들 수 있는지 또 진지한 또 고민하시고 또 변화 있을 때마다 또 자주 연결하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원주시 양궁협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이 백향과라는 과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이 패션 프루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열대 과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열대 과실을 원주시가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뭐 기후변화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번 또 시행착오 끝에 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니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열대 과실인 백향과 재배에 원주시가 성공했다는 것인데 먼저 이게 어떤 과실이고요? 이 수확 성공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수년에 걸친 시도 끝에 백향과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백향과의 원래 명칭은 패션 프루트로 원산지가 브라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00가지 향이 나는 것처럼 향이 좋아 백향과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열대 과실인 만큼 주로 제주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재배가 됐는데 원주의 2개 농가에서 시범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원주시는 아열대 과실인 백향과가 기온이 떨어질 때도 줄기가 얼지 않고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시도와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아직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기후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도전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한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로컬 푸드 품목의 다양화와 새로운 소득 작목에 대한 발굴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수재 연구개발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패션 프루트는 브라질이 원산지인 아열대 덩굴식물입니다. 과실은 감자만 하고 보라색으로 있고 신맛이 좀 강한 특성이 있고 아주 독특한 향을 지녔는데요. 우리 원주는 이번에 이제 2농가에서 800평방미터 정도 시범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가보시면 백향과 관련된 메뉴가 자주 눈에 띄어요.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대부분은 냉동이나 가공품일 겁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과일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농장의 새로운 열대 과일의 맛을 느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꽤 오랜 시간 시도를 거쳤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수확 성공하기까지 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이 백향과는 월동을 시키는 게 어려운 작업인데요. 줄기가 얼지 않게 월동을 시켜야 다음에 열매가 나는데 원주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난방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9월이 지나서 10월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서리가 생기면 80% 이상의 굉장히 많은 수가 결실이 되는데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거쳤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0여 년 전에 처음 시범 재배를 시도했을 때만 해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농가와의 협업으로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난방 규모를 100분의 1로 줄이고 줄기를 자르는 꺾꽂이 상태로 겨울을 보내고 3월부터 시설하우스에서 식재하면 온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수확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결국 소득을 올릴 정도로 수확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 아열대 과실을 주제로 백향과뿐 아니라 파파야 등을 키우고 있는 원프리카라는 농가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3년 전부터 수확을 시도했는데요. 이 농업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가림 재배도 하고 있고 온실 재배도 하고 있고 노지에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좀 바꾸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안 된다는 생각을 떠나갖고 왜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백향과 재배가 가능하다는 그 쉬운 말로 말해서 고추는 재배를 하면서 고추도 아열대 작물이면서 그 풀이거든요. 얘를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왜 안 된가를 생각을 해봤으면은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원주에서 재배되는 백향과 어떻게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아직은 물량이 많지는 않아서 판매 농가에서 직거래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재배 면적 확대와 브랜드 개발을 진행해서 학교 급식과 같은 지역 내에서의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과를 활용한 메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냉동 가공품 대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과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메이드 인 원주 백향과 패션 프루트 자주 볼 수 있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2분입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의 불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좀 몇 년째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이군요. 원주시가 이 특수목적법인 원주 불원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 이 주주협약 변경안을 제출한다고요. 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원주 불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원주시는 22일인 오늘 시의 모임방에서 열리는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특수목적법인 SPC 원주 불원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주주협약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변경안의 핵심은 주간 건설사 변경입니다. 2016년 설립된 SPC는 그동안 주간 건설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불원 일반 산업단지가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된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그 사이 1,100억 원대였던 조성비는 1,500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이번에 참여하게 될 주간 건설사가 투자 확약을 약속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의회 회기에 앞서 간담회 형태로 동의를 받게 된 과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금을 내는 금융기관에서 이달 내 사업 추진이 돼야 PF 자금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역시 긴박한 상황을 받아들여 별도 간담회를 열고 동의 절차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SPC의 20% 지분을 갖고 있는 원주시는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는 대로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불원 산단의 조성 등 연착륙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불원 IC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원 산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막 I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원 IC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원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불원 IC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 400억 원 규모의 건립비를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분담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10년 넘게 방치 중인 불원 일반 산업단지가 본격적인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될 경우 불원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반도체 도시 조성에 탄력이 붙는 등 원주의 산업제도가 바뀌는 대역사의 사막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또 연기되는 소식일 수도 있는데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원주시가 첫 번째로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에 또 성공을 했군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원주시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인 주식회사 GQL은 지난 14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원광수 원주시장, 유경진 GQL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유치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GQL은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 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반도체 공정장비용 소재 부품 생산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류 부품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원주 문막에 공장을 신설합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직접 고용 45명을 포함해 245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주는 수도권 접근성, 저렴한 집가 및 높은 부지 확장성, 풍부한 용수와 전력, 반도체 교육센터 중심의 인력 공고 시스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GQL은 원주의 이 같은 장점을 고려해 투자 사업지로 선택했다는 것이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원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차별화된 규제 개선 및 틀 내 방향으로 기업이 원하는 투자 여건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GQL의 공장 신설 투자는 원주가 반도체 산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주에 잘 정착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내 많은 그 투자 유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자, 횡성의 수소차 충전소가 내일부터 운영 시작하는군요. 네, 횡성의 수소차 충전소가 준공돼 23일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합니다. 횡성구는 21일 횡성은 묵계리 176 3,3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횡성 수소충전소에서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수 횡성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원, 김경려 횡성교육장,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마계성 횡성농업조합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비 15억 원과 도금비 각각 11억 원 등 모두 37억 원이 투입된 수소차 충전소는 시간당 승용차 6대를 충전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이용자는 수소충전소 정보 앱인 하잉에서 충전소 휴무 여부, 재고 현황, 대기 차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해 충전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성 수소충전소는 행성 100여 대, 원주 550여 대가량인 수소승용차와 올해 도입할 수소버스 14대 등 인근 지역 수소차량 소유주들의 충전 불편을 덜고 수소차량 구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김명기 군수는 수소충전소 준공은 행성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되는 한 단계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일대의 이모빌리 거점 특화전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의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8월 22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지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 다 이제 전해드렸고요. 자, 저희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방송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